이름도 몰라 요성도 몰라.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울산저널에서 8월부터 매주 묵자에 관련된 이야기, 묵자 인문학을 약 100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34년간 재직했고, 정년과 더불어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임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로 돌아와 명예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면 욕망을 전제로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데 묵자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의 영역입니다. 그런 경제학자로서 묵자를 연구하시게 된 계기 알고 싶습니다. 15년 전에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회의를 느끼고 경제학자로서 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백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묵자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묵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묵자를 연구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제자백과란 뭔가요? 단어의 뜻으로만 보면 제자는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백과는 많은 학파를 의미합니다. BC 6세기부터 BC 3세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학파를 만들어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설파했지요. 이들을 모두 제자백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이 스스로 백과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후세에 한나라에 와서 이러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백과의 분류 방식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대표적인 학자와 학파를 보면 공자와 맹자의 유가, 묵자의 묵가, 노자와 장자의 도가, 한비자의 법가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던 병가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의 손무와 오자병법의 오기가 병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도 백성과 더불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가 사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묵자와 비교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름 명자를 써서 명가라고 불리우는 학파도 있는데요. 이 학파는 형식적인 논리에 너무 치우쳐 궤변학파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위나라의 재상을 지냈던 혜시와 공손룡이 있고요. 전국시대에 진나라를 둘러싼 합종과 연행의 외교정책을 다룬 중행가가 있습니다. 소진과 장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스승인 귀곡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음양과 오행으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했던 음양가도 있습니다. 추연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음양가는 나중에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침으로써 중국 사상의 관영화에 크게 기여했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백과의 이론과 주장을 절충하고 종합한 작가 또는 종합가라고 불리우는 학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나라 재상을 지냈던 여부리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경제학자의 묵자읽기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경제학자의 묵자읽기는 묵자 원문에 주석을 달아 번역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한자가 너무 많고 어렵다면서 좀 더 쉬운 해설서를 쓰라고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묵자의 두 번째 책인 묵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묵자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 도가, 법가와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문체부에서 우수 교양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자가 묵자를 얘기하는 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묵자와 노동이라 어쩌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묵자의 철학에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묵자의 철학을 다양하게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중국의 학문을 보통 문사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문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인문학으로 분류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 경제 등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과학으로 귀결되지요. 제자백과만 보더라도 그들의 목적이 당시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제거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자백과의 사상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묵자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묵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묵자는 2400년 전에 활동한 천민 출신의 사상가입니다. 묵자가 보여준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랑, 논리성과 과학적 태도, 실천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묵자의 사상과 실천은 비록 2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반성과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요. 이런 이유로 묵자의 사상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울산 전월과 협력하여 유튜브 방송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묵자가 천민 출신이라는 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셨는데 이것이 묵자의 치명적인 매력과 연관이 있는가요? 묵자가 살았던 시대는 혈연에 의해서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였지요. 이런 시기에 묵자는 하층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사상으로 승화시켰는데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대 이전에 천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글자조차 깨우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이 점이 바로 묵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첫 편은 김승석 교수님의 묵자에 대한 사랑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 내용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자백과 중에서 유가, 도가, 법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한비자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묵자와 묵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국시대를 풍미하다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호련히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묵자와 묵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이 전쟁으로 몸살을 앓을 때 추앙받던 묵자는 진시황의 중국 통일과 함께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묵자 인문학 두 번째 시간에 묵자와 묵가의 이야기를 김승석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도 설정해주세요.